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단입니다. 올해 가장 실망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 중 하나가 바로 LA 차저스인데, 리그 탑10 혹은 탑5까지도 능히 들만한 재능의 쿼터베인 저스틴 허버트와 칼릴 맥, 조이 보사 이러한 수준급의 수비수들, 그리고 한때 LA 램즈에서 리그 1위의 수비를 이끈 수비 코치 출신 감독 브랜든 스테일리까지 지난 몇 년간 디비전의 맹주였던 캔자스 칩스를 위협할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매해 프리시즌에 비춰졌어요. 하지만 여러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라든가 감독 코치진의 부진한 능력 등으로 여러 이유로 매해 그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것이 바로 LA 차저스인데, 그나마 올해 프리시즌의 핵심 선수들이 좀 부상해서 다 성공적으로 돌아왔고, 센세이셔널했던 루키에서 매해 스탯과 좀 퍼포먼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듯했던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가 이 자신의 발목을 잡던 공격 코치가 교체가 되면서, 특히나 리그에 아주 각광받는 공격 코치 캘럼 무어를 만나면서 날개를 정말 펼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수비 쪽에서도 수비 코치 출신 감독 브랜든 스테일리가 올해야말로 좀 팀의 퍼포먼스 좀 올리지 않을까. 수비라는 게 보통 한 20게임 정도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폼이 오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던 한 해였는데, 올해도 차저스는 차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13주차를 향해 가는 지금 4승 7패로 5할 승률을 한참 밑돌고 있는데요. 디비전 1위인 칩스를 위협할 거라고 희망회로로 돌리던 차저스 팬들은 디비전 꼴찌에 위치한 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역시나 팀의 사령탑이자 지난 몇 해간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에요.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와 새로운 공격 코치 캘럼 무어는 득점 8위, 전진 야드 11위에 달하는 리그 탑 10 안에 드는 공격력을 구축했는데, 팀 내 연봉이 배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비진, 전체 리그의 수비진 연봉 기준 2위에 해당하는 차저스의 수비진과 수비 코치 출신의 브랜든 스테일리의 수비진은 올해도 정말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점 23위에 허용 야드 32위에 달할 정도로 리그 최하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 팀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수비 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몇 주 전 팀의 패배에 대해 기자진이 수비 쪽 전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어떠냐라는 이 질문에 스테일리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팀의 수비는 내 수비다 라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더욱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 수비 코치자 수비 코치 출신 감독이기도 하고, 수비 코치로는 NFL에서 참 손에 꼽힐 만한 수비를 진두지휘했던 현재 ESPN 패널인 렉스 라이언 감독은 정말 엄청나게 브랜든 스테일리를 혹평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울린 무대인 대학 무대 디비전 3로 돌아가야 된다. 수비 코치로서 3루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다. 20년 램즈에서 딱 한 번 1위 수비를 구축했을 뿐인데 그 덕으로 감독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 선수진을 봐라. 내 아내가 코치를 했어도 1위를 했을 수비다. 수비 코치로서 아무런 수비 전술의 창의성이나 의외성도 없고 스타 선수들을 활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정말 엄청나게 혹평을 했었습니다. 더 애틀레틱에서도 이 브랜든 스테이의 졸전에 대해 설명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 라이언스와의 게임이에요. 1쿼터 마지막 플레이, 포스트다운 상황, 경기는 아직 10대 3인 상황에서 플레이가 시작되고 쿼터백인 제러드 고프가 샷건에서 올라갑니다. 리시버 자리에 있던 타이트엔드와 리시버는 쿼터백이 양옆으로 내려가고 동시에 러닝백도 최후방으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고프는 왼쪽으로 달리는 아모나 세인트 브라운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최후방 러닝백 깁스는 오른쪽으로 러닝하는 페이크를 하고, 쿼터백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공을 토스하는 듯한 페이크를 넣어줘요. 타이트엔드인 라포타는 엣지 러셔인 조이 보사에게 블로킹을 하고, 리시버 포지션에 있던 그린은 이선 수비 세이프티를 향해 블로킹을 합니다. 공을 받게 되는 세인 브라운의 앞에는 레프트 가이드인 조나 잭슨이 전진 블로킹을 했었고, 이 러닝은 상대 이선 수비인 아산테 사무엘을 향해 돌격하고 이 선수를 제끼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죠. 단 하나의 플레이뿐이지만 올해 차저스의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는 플레이인데요. 왜 그러냐면, 경기 끝나고 라이언스의 공격 코치 벤 존스는 차저스의 경기들을 여러 번 본 결과 상대가 무슨 플레이를 할지 이미 알 수 있었고 그 파해법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플레이가 전년도 제기어스의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그 당시 그 게임의 승부를 결정지었던 플레이와 아주 유사한 형식의 플레이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차저스의 수비 핵인 더윈 제임스의 경기 인터뷰에서도 더윈 제임스는 우리 그때 졌던 그 플레이 그대로 당했어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전년도 제규어스와 차저스의 플레이업에서 제규어스 역시나 4앤1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제규어스는 역시나 리시버는 2선 수비 블로킹, 타이트엔드는 엣지러셔 블로킹, 그리고 수비 쪽에서 공략할 포인트는 역시나 아산테 사무엘이라는 선수였어요. 제규어스는 이 플레이로 플레이오프의 게임의 승리를 확정지었었는데 벤 존스는 경기 인터뷰에서 이 컨셉을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스로 다시 돌아가자면 역시나 4앤1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러싱 방향을 바꿨고 깁스라는 러닝백의 러싱을 페이크로 추가하고 타이트엔드의 전진 블로킹 대신에 가드의 풀을 통해서 블로킹을 만드는 그만의 조금 변형들을 추가하긴 했지만 리시버는 2선 수비를 향한 블로킹, 타이트엔드는 엣지 러셔, 수비 쪽에서 공략을 할 포인트는 아산테 사무레라는 이 처음에 제규어스가 제기했던 청사진과 차저스가 당했던 그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 채 플레이를 했었고 이 때문에 4앤1이라는 다소 극한의 상황에서도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벤 존슨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변칙과 상대 파악 능력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브랜든 스테일리의 수비의 전술이 얼마나 상대 입장에서 파악 가능하고 그 손바닥 위에서 노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난해 모두가 보았을 플레이오프 4앤1 상황에서의 수비 전술을 심지어 실패한 전술을 다음에 4앤1 상황에서 그대로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올해 차저스 부진에 대해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든 스테일리는 차저스의 감독으로 21년에 부임한 이래 45게임을 뛰었는데요. 그 중에 단 15게임에서 수비의 EPA가 양수였습니다. 즉, 단 15게임에서만 차저스의 수비는 스탯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15게임에서 브랜든 스테일리의 차저스가 상대했던 쿼터백들은 닉 폴스, 잭 윌슨, 에이던 오코넬, 데릭 카 3번, 타이슨 베이전트, 드류 락, 러셀 윌슨, 라이언 테너일, 말릭 윌리스, 베이커 메이필드, 라이언 피츠패트릭, 테일러 헤네키, 조 버로우, 투어 턴어볼러 뿐이었습니다. 즉 수비 코치 출신으로 명성을 얻어서 감독이 된 브랜든 스테일리가 3년 동안 수비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던 게 단 15경기 뿐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 쿼터백이 좀 주전 이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조 버로우, 투어 턴어볼러, 그리고 어쩌면 러셀 윌슨 정도일 뿐입니다. 단 3경기만 그야말로 좀 좋은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수비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심지어 올해 경기들을 보면 타이릭 힐 215야드, 저스틴 제퍼슨 149야드, CD 램 117야드, 트래비스 캐시 179야드, 아몬라 세인 브라운 156야드 등 상대 팀 중에 10손가락에 드는 무기가 있는 경우 그 무기를 하나도 막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급 수비 코치 가장 1목표는 언제나 상대의 1무기 봉쇄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차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중요한 순간에 플레이 콜링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있는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자기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수비 쪽에서도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 올해 모든 코치 중에 가장 경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든 스테일리가 어떤 식으로 차저스에서의 1년을 마무리 짓고 또 과연 내년에도 또다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역시나 이 브랜든 스테일리의 많은 팬들이 말하길 브랜든 스테일리라는 이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포텐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어떻게 커리어를 지속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